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윤석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최윤석 선생님 잘 들리세요? 최윤석 선생님 잘 들리세요? 최윤석 선생님 잘 들리세요? 예, 최윤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최윤석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저 목소리. 예, 줌에서 안 들려요. 이상하다. 혹시 선생님, 내한테는 이상 없는데 혹시 선생님 거기에는 들리세요? 혹시 스피커를 한번 한번 봐주세요. 예, 들리세요? 김성현 선생님, 내 목소리 잘 들리세요? 스피커에 그렇죠. 휴대폰 말고 줌에서. 근데 최윤석 선생님 안 들린다고 가시가 그래가 내가 들려요 이제. 들려요. 들립니까? 예. 예. 예, 안 들리. 자, 문 좀 닫을게.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최윤석 선생님, 김블레서 선생님, 윤은희 선생님, 김성혁 선생님, 민희준 선생님, 황찬희 선생님, 김경욱 선생님, 7분이 참여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다고 뉴스에 들었습니다. 선생님, 원래 우리 용초사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확산이 돼 가지고 집회가 금지가 돼서 할 수 없이 집회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상고법 초음파 보험규정 14의 영상을 포함한 제가 추천하는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상법 초음파 검사 보험이 2018년 4월 1일부터 보험급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화가 되어서 이제는 상법 초음파 우리가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검사인데 일반 초음파가 9만 원, 그리고 정밀은 14만이 됩니다. 일반에 비해서 정밀이 훨씬 돈이 5만 원 정도 더 많지요. 그러면 정밀은 어떤 거냐 하면 리버 시로시스나 또는 40세 이상의 만성 비염
또는 만성 C형 간염 환자. 여기 이제 이 환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암이나 악성 종양 환자 중에 간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 그 다음에 간 이식 수술 전후의 상태를 체크할 때 이 정밀이 되겠습니다. 정밀은 일반에 비해서 정밀은 일반은 12장이고 정밀은 14장입니다. 2장 더 추가했는데 수가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디케이션에 되는 데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의 일반이 되겠습니다. 산정 방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영상이 있습니다. 필수 영상인데 상고 초음파 검사에서 일반 초음파 검사는 12장, 정밀은 2장을 추가해가 14장을 남겨야 됩니다. 만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기지 못할 때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 초음파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에 2개가 추가합니다. 좌우 간문맥 분지의 횡단상과 그 다음에 우측 간정맥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포함하는 우측 간엽 넛가스 検사 이 2가지를 추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28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상복부 보험 규정에 일반 12장, 정밀 14장 이거는 진단에 필요한 최소 영상입니다. 실제 초음파 검사에 보면 여기에 보험 규정 영상에 추가로 영상을 좀 더 넣어야만이 추적 검사나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12장, 14장하고 28장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숙련되면 14장 찍는 거나 28장 찍는 거나 거의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28영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자세히 읽어보면 관찰 포인트하고 스캔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첫 번째 일반 초음파 영상이야. 간자엽의 종단 스캔이 됩니다. 여기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리버의 랩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를 봅니다. 이 스캔의 포인트는 여기에 좌측 간엽 외측에 엣지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간의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리버의 랩트 로브 하이퍼트로피나 또는 리버의 시로시스 되면 노조랄리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은 이 엣지와 포스레 서피스가 잘 나오도록 해야 되고 요걸 잘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이소파구스 아브도멘 아올타가 보이는 영상에서 스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랩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S2, S3가 나오고 좌측 간엽의 종대라든지 위축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간포면의 요철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제가 추가했는 영상입니다. 예, 그러면 IVC가 쭉 보입니다. 여기에 볼 때는 탐척자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기울여서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간척으로 탐척자를 기울여서 이 리가멘텀 베노숨의 배측에 위치하는 하대정맥을 확인하죠. 그리고 하대정맥을 둘러싸는 S1을 관찰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탐척자를 너무 많이 컴프레션 하면 이 임페리얼 베나 카바 클랩스 됩니다. 그래서 살짝 컴프레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IVC가 가고 리가멘텀 여기에 베노스미 있고 S1은 요 부분도 S1이지만 요 밑에 보이는 요 부분도 S1입니다. 왜냐하면 S1은 IVC를 감싸고 있는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랩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보이고 요는 심장이 됩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하고 IVC하고 만나는 부분에 여기에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것을 버드 캐리 신드롬이라 합니다. 주로 이제 컨제니탈 웨이브나 다이프라그에 의해서 여기에 막히지만 또 HCC나 또 간의 종괴성 병변에 의해서도 옵스트럭션을 시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VC 쪽으로 쭉 튜머 스롬보시스와가 여기에 막히는 수도 있습니다. 이 IVC 쪽으로 튜머 스롬보시스가 잘 오는 종양은 소화 복부에서 리날 셀시에입니다. 리날 셀시에는 이 리날 베인을 침범해 가지고 쭉 IVC로 들어와가 이쪽에 스롬보시스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간자엽 횡단상입니다. 심화부 횡단 스캐너를 관찰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까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쪽에 보이는 무에코 부분이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검사할 때는 우리가 먼저 좌측 간문맥 umbilical 포션을 이쪽을 동정한 다음에 여기에 분지되는 P2, P3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가멘텀 베노섬 IVC 행경막 간의 포면이 됩니다. 랩터 포탈벤의 umbilical 포션에서 두 개의 포탈벤이 나오죠. 이렇게 행경막에 가까운 쪽이 superior, 이쪽에 프루브에 가까운 쪽은 인피리얼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올려 가기 때문에 복벽에 가까운 부분은 인피리얼이고 행경막에 가까운 부분은 슈페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찰할 때는 이 P2 라테랄의 슈페리얼 관찰할 때는 프루브를 눕혀야 되고 라테랄의 인피리얼을 관찰할 때는 프루브를 쉬어야 됩니다. 마치 야구에서 외야 프라이를 치려면 프루브를 배트를 어퍼 스윙하고 내야 땅볼을 치려면 다운 스윙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퍼 쪽을 보려면 프루브를 눕히고 로우 쪽을 보려면 프루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인피리얼을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환자한테 배를 불룩하게 하십시오 또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리버가 밑으로 내려와서 인피리얼 부분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측 간엽 외측 구역을 볼 때는 반드시 끝까지 확인합니다.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엔드 부분에 사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버 시로시 때는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고 또 컨제니탈하게 리버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스프린 위쪽에 걸쳐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 elongated left lobe죠. 이럴 때는 프루브를 횡단이 아니고 랩터 서브코스탈로 해가지고 끝까지 랩터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영상, 이건 추가 초음파 영상인데 이거는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랩터 포탈벤 호라이전탈 리가멘텀 베노숨 행경막, 여기 IVC입니다. IVC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S1이 됩니다. 자, S1은 이 가장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먼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저에코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리가멘텀 베노스미한 섀도우가 생기고 리가멘텀 베노스미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갖고 팻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헤파토 두데나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헤파토 두데나 리가멘트가 리버하고 두데넘을 연결하는 리가멘트인데 거기에 포탈 트리아드가 갑니다. 헤파틱 베인, 포탈 베인, 헤파틱 아트리, 바일 닥터 세 구조물이 지나가 있는 헤파토 두데나 리가멘트의 섀도우에서
여기에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S1을 관찰할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이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 그림자를 피해서 S1을 쭉 관찰해가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초음파에서는 우리가 병변의 진단보다는 병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병변을 찾게 되면 일단 우리가 초음파로 진단이 안 되더라도 CT, MR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검사로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의 주된 목적은 병변을 찾는 거죠. 네. 다음에는 S4입니다. 리브의 랩터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GB가 있고 랩터 포탈비 호라이전탈 umbilical portion, 리가멘텀 베노숨이죠. 이쪽이 S1, S2, S3, S4 시계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러면 S4는 랩터 포탈비 호라이전탈 포션, umbilical portion 요 사이 부분에 GB 사이 부분에 S4 봅니다. 이 S4를 볼 때는 우리가 코스탈 마진에 딱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되고 이 S1을 보는 요 뷰의 스캔 위치에서 프루브를 세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러면 S4가 잘 보입니다. 이 코스탈 마진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주위에 있는 장간 그 바울 루프가 겹쳐져 가지고 마치 S4에 종괴성 병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백이 두꺼운 사람은 복백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겨서 이 부분에 바로 간 표면 직하에 있는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4는 이 부분에는 포칼 패스 베어링, 포칼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4 스캔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건 랩터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을 길게 보는 영상이죠. 그 다음에 포탈빈이 만나는 부분이고 요의 복측에 보시면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랩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라이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요 만나는 부분이죠. 자, 초음파를 우리가 할 때 이제 위치를 설명할 때, 자, 요 인트라 바일 닥트를 포탈벤의 위쪽에 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면의 위쪽이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이쪽이 위쪽이죠. 그래서 포탈벤의 위쪽에 있는 구조물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이쪽인지 이쪽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탈벤의 위쪽이 아닌 복측에 있는 이쪽이 복측이 이쪽은 배측이거든요. 복측 배측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왜 이 영상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HCC 중에서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종양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이 종양을 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 HCC는 포탈베인을 따라 스프레드하기 때문에 포탈베인 안에 튜머 스롬보시스가 잘 관찰이 되죠. 그래서 포탈베인의 튜머 스롬보시스를 확인해 가지고 HCC를 거꾸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에 만나는 바일 닥트 캔서를 우리가 클라스킨 튜머라고 하죠. 그리고 CHD에서 생기는 바일 닥트 캔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스킨 튜머라고 합니다. 양 바일 닥트 만나는 부분 CHD 모두 다 클라스킨 튜머가 됩니다. 다음에는 GB를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 양 바일 닥트 포탈빈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메인 오발 피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탐척자를 세우면 여기에 GB 푼두스 바디
내기 보입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여기 GB 시스텍 닥터를 하는데 시스텍 닥터가 아닙니다. 시스텍 닥터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텍 닥터 아주 가는 튜블라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딜라테이션 돼 있거나 또는 롱 시스텍 닥터 같은 컨제니탈 아노말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요 GB 관찰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요 GB의 복백에 의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기고 요 주위에는 장강가스가 겹쳐져 가지고 여기 안에 마치 메스처럼 보이죠. 스톤이나 종개로 보입니다. 요거는 빔 시크니스 아티팩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가 생기면 그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는 마치 바일 슬러지처럼 생깁니다.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는 우리가 초음파 빔에 메인 로브 있고 사이드 로브가 있는데 사이드 로브는 초음파 빔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보통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한 반사체, 공기라든지 강한 반사체가 부딪히면 반사해서 메인 로브의 영상하고 사이드 로브의 영상을 겹쳐져가 이렇게 GB의 내강의 슬러치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사이드 로브처럼 공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에는 이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티팩트를 피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초음파 형사인데 담낭의 단축사입니다. 프루브를 이렇게 보시면 횡으로 돌렸죠. 아까는 라이스 오브 코스탈인데 프루브를 돌려가 GB의 단축상을 보입니다. 요거는 라이트 키든입니다. 단축상을 얘가 프루브를 밑으로 쭉 내려와가 푼두스를 보고 다시 쭉 올라가 가지고 GB의 넥까지 슬라이딩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GB의 장축상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이 단축상에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영상의 스케일은 원칙이 from end to end, 끝에서 끝까지, 그 다음에 또 최소한 장축, 단축 두 영상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은 3디멘전 입체적인데 이 초음파 영상은 2디멘전이기 때문에 3디멘전에 있는 오간이 2디멘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영상이 겹쳐지는 수도 있고 또 영상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입니다.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주로 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미들, 라이트, 랩터 다 보이지만 이렇게 다 잘 보이는 영상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면 헤파틱 베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이고 이 미들 헤파틱 베인 랩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여기 랩트 헤파틱 베인인데 랩트 헤파틱 베인은 아노말리가 많습니다. 랩트 헤파틱 메인은 리버의 랩트 로브의 라테랄, 미디아를 나눴고 요 브랜치입니다. 브랜치는 랩트 로브의 라테랄의 슈페리얼, 인피리얼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인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프루브 쪽은 인피리얼이고 행경막 쪽은 슈페리얼입니다. 그래서 이 포탈 베인이 이렇게 가는 것은 프루브로 가니까 이것은 5번 안테리어 인피리고 이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얼입니다. 우리가 서브 코스탈에서 안테리어 슈페리얼을 보이는 영상은 요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사이에 극히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테리어 슈페리얼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오블라이크 스캔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이쪽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이쪽은 안테리얼, 이쪽은 포스테리얼 했죠. 그러면 이쪽은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을 잘 보기 위해서는 헤파틱 베인이 보일 정도로 프루브를 눕히거나 또는 인터코스탈 스캔을 해야 이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이 보입니다. 안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브랜치는 요거는 라이트 인피리어 헤파틱 베인입니다. 자, 라이트 인피리어 쪽에 브라프를 쭉 당겨와 가지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에 드레이니지를 하는데, 요 라이트 인피리어 베인은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라이트 인피리어 헤파틱 베인이 중요한 그 수술할 때 중요한 거기 처치할 혈관이 됩니다. 다음에는 도움을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를 바짝 눕힙니다. 손가락을 빼서 바짝 눕히거나 손가락을 또 탁구에 쉐이크 핸드처럼 잡아가지고도 눕힙니다. 눕히면 횡격막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 부분이 도움 쪽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볼락하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을 볼락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anterior superior, posterior superior, 8번 영역, 7번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그냥 루틴 스캔에 안 보이는 병변이 이렇게 프로브를 바짝 눕혀가 횡격막을 보고 도움을 관찰할 때 이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눕혔다 하는 증거는 헤파틱 베인이 보이지 않고 또 여기에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면 충분히 내가 눕혔다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링다운 아티팩트 왜 생겼냐면 이쪽에 렁이죠. 렁 안에 알비올라 안에 공기가 있고 그 공기 안에 액체가 저류되어 있으면 초음파빔이 공기방울로 안에 액체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일으켜가 링다운 아티팩트를 형성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부 초음파 스캔 할 때 보면 상복부 스캔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사하면 라이트 서브코스탈로 하는데, 자, 여기 포탈벤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어 됩니다.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이죠.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가로습니다. 그러면 안테리어 인피리어 벤츄랄 도살 5번입니다. 안테리어 슈페 이리로 가는데 빈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포스테리어서 이렇게 옆으로 쭉 뻗는 것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되고, 이렇게 횡격막 쪽으로 밑으로 횡격막 쪽으로 향하는 것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영역은 5번 영역이 이 정도 되고 6번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 되고 7번 영역은 여기 일부분만 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습함 할 때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GB를 봅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스로 해가지고 GB를 관찰하면 여기 푼두스고 바디고 넥이 됩니다. 이렇게 관찰할 때 우리가 푼두스를 먼저 관찰하고 이때는 프루브를 세웁니다. 그 다음 눕히면 바디, 더 눕히면 넥이 되는 거죠. 초음파의 베개의 두께는 초음파빔이 직각으로 만나는 담낭의 전백에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검사할 때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씬한 사람은 GB가 밑에 있고 버티컬하게 있지만 뚱뚱하고 오베스한 사람은 GB가 횡으로 있습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피스 하면 GB가 밑으로 쳐져서 GB의 관찰이 더 용이해집니다. 다음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를 관찰할 때도 그냥 슈파인의 사람보다 데쿠비스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일 CBD가 스트레이팅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블라이크 스캔을 하게 되면 여기에 프록시마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디스탈 헤파틱 바일 닥터, 요 바일 포탈베인 IVC, 포탈베인과 익스트라 바일 닥터 사이에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단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인트라 바일 닥터를 보고 프록시말 보고 디스탈 보고 판크레아스 안에 있는 CBD를 봅니다. 그래서 프루브 방향이 이렇게 역시자가 됩니다. 인트라 바일 닥터는 4시 방향, 프록시말은 5시, 디스탈은 6시,
그 판크레아스 안에 있는 CBD는 7시 방향으로 스캔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이 스캔은 5번, 8번, 특히 8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그는 이번 목요일 10시,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창가 선생님하고 최윤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 예, 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무슨 과십니까? 소아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아과는 이 소아관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페라든지 메센테리 림파아데나이티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상복부 초음파는 필수이고 소아관 초음파를 잘 하시면 굉장히 소아과 선생님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소아관 초음파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경묵 선생님, 김경묵 선생님, 김경묵 선생님, 김서연 선생님, 김성혁 선생님, 명희준, 예, 안녕하세요. 김성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얼굴 보이죠?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은 안 제, 보이죠? 예,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예, 선생님 무슨 과십니까? 김성혁 선생님. 저는 내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공입니까? 그러면 전임입니까? 개업하고 저 지금 전임의 과정 밟고 있습니다. 전임의 과정 소화기 내과입니까? 예, 소화기 내과 전임의 과정 밟고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 선생님은 초음파를 잘해야 됩니다. 내시경으로 위 점막 소화기 내강을 보고 바깥은 초음파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시경하고 초음파는 포크와 나이프죠. 포크 나이프를 제일 사이즈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윤은희 선생님, 윤은희 선생님 목소리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경무 선생님, 이경무 선생님 안 되고 항찬희 선생님, 항찬희 선생님 통화가 얼굴 보여주거나 목소리 들려줄 수 있는 선생님 없으신가요? 김성애 선생님 됐고 김서연 선생님만 전화하겠습니다. 예, 지금 됩니다. 김서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과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소화기 내과입니다. 소화기내과. 이번에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우리 59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네.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이번 토요일부터 하는데 유감스럽게 좀 이게 당분간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또 우리가 중강좌 하거든요. 예, 네. 내일 10시에 또 들으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중강좌 할 때 질문하시고 또 질문을 하기 어려우면 단톡방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예, 명희준님, 명희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과십니까? 네, 저도 소화기내과 전임의 과정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번엔 소화기내과 선생님 많습니다. 열심히 초음파 공부해야 됩니다. 초음파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개업하시거나 봉제할 때 정말 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은희 선생님. 네. 윤은희 선생님. 선생님들도 소화기내과십니까? 예, 저도 소화기내과입니다. 이번에 소화기내과 선생님 많습니다. 소화기내과가 초음파가 필수 항목이죠. 배워 놓으시면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초음파 같이 공부합시다. 그리고 단톡방을 보십니까? 단톡방?
알초사 네, 보고 단톡방 있습니다. 보십니까? 네, 예. 보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정리에 많이 나오지요. 예. 예, 제가 지금 연말에 12월 30일에 허페스 조스타가 생겨가지고 지금 인터코스탈 블로그하고 너브 블로그하고 그래서 요번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항바이러스제하고 진통제 블로그 하니까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몸이 쫙 피곤하고 기력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 선생님 통화됩니까? 항진이 선생님 얼굴이나 목소리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시는구나. 윤은희 선생님 안 되고 윤은희 선생님 네, 윤은희 선생님 질문 하나 하십시오. 뭐든지 첫 시간이니까 뭐든지 질문해도 됩니다. 뭐든 생각나는 대로 지금 생각나는 아무거나 초음파에 관계되는 아무거나 질문하십시오. 초음파로 예. 이제 진단을 제가 영상을 대부분 다 보긴 했는데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 게 CT, 안 초음파로 씁니다. 이상을 발견해서 예. CT를 보기 위한 겁니까? 결국은? 아니죠. 정말 좋은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제일 중요한 게 병변을 디텍션 하는 거죠. 병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병변의 진단보다 병변의 디텍션. 그 다음에 병변을 찾았으면 가능한 우리가 초음파로서 확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로 의심되는 질환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초음파의 첫 번째 목적은 병변을 찾는 것. 두 번째는 그 찾은 병변을 우리가 해석을 해가 이 병이 무엇이란가를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서 진단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CT나 MR이나 추가 검사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CT, MRI 영상을 계속 비교해가 보고 또 나중에 수술하거나 병리 소견이 나오면 병리 소견하고 코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력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수는 병변을 찾는 거고, 네, 찾는 것이 제일 기초고, 그 다음에는 병변을 찾으면 이 병변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거고, 제일 상수가 되면 이 초음파 영상을 보고 CT, MRI 병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정하는 그 단계에 가면 고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파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번되죠. 우리가 초음파 남이 찍은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다 하는 것을 영상을 보면 압니다. 그렇죠? 알면서 찍은 영상하고 모르고 찍은 영상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의 장점은 이 단점이라고 써놨죠. 오퍼레이터 디펜던트,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 난다. 근데 그건 장점이죠. 이 세상 일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없는 것은 기한 일이 아니고 하자는 일이죠.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예, 예. 김서연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김서연 선생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김서연 선생님 예. 네,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질문 하나 안녕하십니까. 하십시오. 뭐든지 해도 됩니다. 아까 선생님처럼 초음파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인데 선생님 아무 질문이나 생각나는 대로 해보십시오. 첫 시간이죠. 네. 그
아직은 뭐 이렇게 질문이 없고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듣고 우리가 저하고 이렇게 용초사로 만났으니까 앞으로 저하고